공사비 갈등, 입주 코앞의 레이 카운티 결국 소송전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. 아이고, 레이 카운티 이제 입주 다 됐는데 11월 말부터 입주죠, 그죠? 사실상 12월부터 입주라 보면 되는데 이제 얼마 남았잖아요.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공사비 갈등 때문에 결국 소송전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. 보시면 시공사업단에서는 580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요거 580억을 안 주면은 조합원들 입주를 제한하겠다. 한마디로 키 불출 안 해주겠다. 뭐 그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. 조합 측에서는 물가 상승 연동 조항이 없기 때문에 580억 못 주겠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난리 났습니다. 다 지었잖아요, 레이 카운티 이제. 지나가면 토세까지 다 해놨던데, 이제 보니까는. 사실상 한 달 반만 있으면 입주니까, 곧 사전 점검하겠죠. 한 달 반만 있으면 입주인데, 지금,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건 안타깝습니다.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. 어디서? 올해 영도에, 오션라이프 에리넷들, 거기서도 쇠막대기로 조합원들 세대에 대해서는 쇠막대기로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었죠, 그죠? 4천 가구가 넘는 부산의 매머드급 정비사업장에서 입주를 한 달여 앞두고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전으로 시작고 있다. 시공사는 조합원 입주 제한 카드까지 꺼내는 상황이다. 조합원 물량이 1,400가구인데 1,400가구가 가량 되기에 실제로 입주 제한이 진행된다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. 레이 카운티는 시공사 세 군데가 모여 있습니다. 삼성물산, DLENC, 대림이죠. 그리고 현대산업개발. 요 앞글자 하나씩을 따서 레이 카운티가 된 거거든요. R은 레이, REI 아닙니까? 레이. R이 레미안, E가 이편안, I가 아이파크. 요 세 개가 모여서 나온 게 레이입니다. 레이. 자, 요 컨소시엄 세 군데에서 거제 2구역, 원래 레이 카운티가 거제 2구역 재개발 사업이죠. 524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. 처음에 원래 780억 정도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걸 좀 깎아줬죠. 580억으로. 그래가지고 결국 공사비 검증을 또 한국부동산원에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524억은 합당하다. 그 정도는 올려받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을 해줬는가 봐요. 근데 조합에서는 못 주겠다. 이래 된 거죠, 그죠? 그러다 보니까는 시공사에서는 그 돈 안 주면은 조합은 입주 못하게 막겠다.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큰일 났죠, 지금. 지금 기존 관리처분 계획에서는 비례율을 200%로 조합원들에게 보장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공사비가 늘어난 만큼 비례율을 162.2%로 변경한다고 총회에서 제안을 했는데 이게 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. 당연하겠죠. 조합원들 어느 조합원이 비례율 200% 준다는 데서 갑자기 40% 가량 깎아가지고 160% 준다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? 전부 다 조합장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. 조합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. 이렇게 욕만 하는 거죠. 조합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. 그런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서울에 그 둔촌주공 있잖아요, 그죠?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로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. 거기도 공사비 갈등이 되게 심했었죠. 시공사에서 공사비 인상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니까 타워 크레인마저 철수해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갔었죠. 예. 되게 심했습니다. 그런데 어쩌지 이제 해결을 했죠, 그죠? 근데 결국 거기는 그래서 일반 분양이 많이 엎었는데, 여기는 지금 이제 입주하다가 당장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. 팩트는 다 보신 것 같고, 사실 공사비가 오른 것도, 시공비가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.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. 자재비만 오른 것이 아니라 인건비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, 예. 공사비 자체가 오른 것도 팩트인데, 조합에서는 그걸 또 인정 못 하겠다는 것이고, 시공사는 인정해달라는 것이고, 그러다 보니까 소송까지 갔다. 피해보는 건 누굽니까, 결국은? 만약에 입주를 못하게 막게 된다면, 조합원이 입주 막게 된다면, 피해보는 거는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.
그래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주장만 앞세우면은 극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시공사에서 진짜 조합원 입주를 막는다면은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느냐? 조합이 감당합니까? 시공사가 감당합니까? 입주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사 계획을 다 세워놓은 사람들은 뭐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겁니까?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재개발 투자에서 또 하나의 리스크의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 공사비를 둘러싼 그런 갈등들은 예. 2주 철거하고 나서 그 관리시험 끝나고 2주 철거하고 착공 일반 분양까지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사비에 대한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. 모든 재개발, 재건축 사업장, 모든 사업장 해당되는 겁니다. 최근에 또 불거진 데가 어딥니까? 우암 1구역이죠. 효성 해리턴 말에. 효성에서 뭐 공사비 뭐 1,000억 올려달라 했다가, 그거 안 올려주면 공사 못 한다고 했다가, 다시 또 뭐, 그래서 뭐 일반 분양 날 때까지 청약 공고 오픈 일정까지 다 잡아놨다가 캔슬 시키고, 다시 또 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, 11월 뭐 초에 청약 공고가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. 우암 1구역 효성 해리턴 말에.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직까지 공사비 갈등이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닌 상황이거든요. 네. 마찬가지입니다, 여기도. 얘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달 반 뒤면 입주인데, 이 상황에서도 지금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.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의 하나로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거나 그 입주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이, 조합원 분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예, 잘 좀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는 극한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.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셔서 서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